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아 아메리카 코아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면을 쓰고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코아카야, 왜 자꾸 시황을 읽어주지 않고 단순히 코인 텔레그래프에 있는 기사들을 자꾸 분석을 하는 거냐.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 드릴 수. 이 시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경제적인 그런 채널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용 지수라던가 실업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레거시 금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적인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나서가지고 전문가처럼 막 말씀드린다는 것도 사실 너무 웃기고 그렇게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고 우리는 이 새로운 신시장에서의 레거시 금융이 아닌 새로운 신시장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다루지 않는, 제가 그래서 코인 텔레그래프를 선정한 이유도 좀 있습니다. 저는 코인 텔레그래프를 전문적으로 코인 텔레그래프에 있는 기사들을 전문적으로 읽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까 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으로 위험 신호 발생. 바이낸스의 준비금이 101%가 나왔다고 해요. 담보금이. 근데 이렇다는 거는 약간 지금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한 어떤 견제적인 측면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샘 뱅크먼 프리드의 FTX 거래소도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거 반증을 하는 기사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바이낸스 대표적인 마진 거래소가 바이낸스, FTX 이런 거래소가 1, 2위를 다투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에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물밑 작업에서의 그런 FTX를 쳐낸 그런 작업일지 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분명히 그 견제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도대체 어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낸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의문점을 가지는 그런 제스처인 것 같죠. 이 기사 아주 재밌습니다. 바이낸스 월스트리트 저널이 컨설팅한 회계 및 재무 전문가에 따르면 보유고의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바이낸스의 노력은 암호화폐 거래소 재정에 적신호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적신호를 드러낸 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도대체? 거래소의 재정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마진 대출 충당하기 위해 자산을 청산합니다. 내부 품질과 바이낸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자들이 그 내부 정보를 사실 알 수는 없죠. 어떻게 마진콜이 생기고 그에 따른 뭔가 수익을 봤었을 때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주는지 그런 정보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이낸스가 마진 및 대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출된 범위 내 자산에 대한 담보로 고객이 약속한 범위 외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97% 담보가 설정되어 고객 책임 보고서에 마이너스 잔액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범위 외 자산에 의해 과도하게 담보된 마진 및 대출을 통해 고객이 빌려준 범위 내 자산을 포함하여 바이낸스가 101% 담보화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의 이게 아무래도 바이낸스 자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글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아무래도 FTX의 그걸 견제하기 위한 그런 바이낸스를 약간 까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작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이낸스도 이러한 뭔가 오류적인 측면을 얘기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상대 측에서 그렇게 까내리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약간 센트럴라이즈 거래소를 약간 까내리기 위한 거 아닌가. 앞으로는 정말로 센트럴라이즈화된 그런 거래소 말고 아주 투명한, 정말 일말의 어떤 하나의 티끌도 없는 그런 디센트럴화된 거래소가 뜰 것이다, 이런 거를 내포하고 있는 기사가 아닐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여기 또 보시면 나옵니다. 바이낸스 트위터 항의 후 트레이더 계정을 정지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은 회사가 비합리적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코인맘바라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이 트위터 상에서 좀 이 불평을 했다고 하네요. 그 불평에 대해서는 이 불평을 하자마자 자우창펑 CEO가 비합리적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거래 지원을 막았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죠. 어떻게 보면은 이 중앙화된 거래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참 너무 이게 어떤 레거시 금융과 너무 흡사한 그런 방향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부모는 더 이상 스탠포드 로우스쿨 명단에 없습니다. 아리짓 사카르라는 분이 작성을 하셨네요, 20시간 전에. 자, 이거 혹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번에 FTX 사태가 있으면서 샘 뱅크먼 프리드의 모든 신상 정보와 가족 그리고 모든 과거 행적이 모두가 다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살자. 이게 약간 그러니까 당장의 이 인생의 어떤 논리를 저는 약간 배웠는데 지금 당장에 약간 좀 손해가 있더라도 그냥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우직하게. 조금 실리적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정직하게 산 거에 대한 결국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이 좀 유치한 얘기 해서 죄송한데 결국에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결국에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샘 뱅크먼 프리드의 가족들조차도 로스쿨 명단에 지금 직업에까지도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사실 많은 부분의 피해입니까? 이게 샘 뱅크먼 프리드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이게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진짜로. 도미노 효과는 그의 명성이 그의 부모인 스탠포드 법대 교수인 조셉 뱅크먼과 바바라 프리드의 직업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샘 뱅크먼의 아버님 뱅크만은 세금 정책에 대한 겨울 세션 과정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가족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분거되기 전에 FTX 소유의 1640만 달러 규모의 별장을 인수한 혐의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게 사실 이때 이미 붕괴되기 전이면은 모든 거를 다 계획을 했다 이미 이렇게 될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렇네요. 지금 샘 뱅크먼 프리드가 FTX를 구하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FTT 토큰을 다시 반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작전의 그런 결과물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노력이 어떤 이 아나 라울라 페레이라 이분 기사에 나타났다고 하네요.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테더 경영진 바이낸스 CEO 자웅펑은 FTX 샘 뱅크먼 프리드가 현재 파산한 거래소를 살리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뒤에서 뭔가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불안정하게 만들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상승한다는 뜻인지 그게 저는 하락 의미를 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추출해내야 될 사안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기사를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안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게 만약에 팩트라고 가정을 하고 거짓인 기사가 아닌 팩트 기사였다고 가정을 하고 자 우리가 내려간다는 시그널을 포착을 했죠. 그럼 이게 진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바닥의 시그널인지 그런 것들을 약간 추출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기회 잡아야 돼요 진짜로. 지금 생각하는 게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그때를 위해서 지금 쩐주들이 2023년에서 4년 그때 바닥 시그널을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소비자 고용 물가지수가 아니 실업지수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직업을 잃어야만 경제가 안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실업률 지수는요. 항상 경제 위기가 뭔가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할 때는 그 실업 지수가 천천히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급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역사적인 게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죠. 그건 분명히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실업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는데 베팅하겠습니다.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자연스럽게 2023년도에 2023년도에 우리는 거의 하락장의 끝을 거의 보게 될 거예요. 3년 중순부터 한 2024년 초까지요. 이번 반감기는 제가 봤을 때 모두가 아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모두가 알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정말 돈을 크게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흘러갈 걸로 그렇게 자리를 줄까요? 절대 개개인들이 돈 못 벌게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도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한 분석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구독자분들이 만족을 하셨는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제 인사이트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코인 유튜버들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분야의 기사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앞으로 채널을 운영할까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실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껏 채찍질을 하시려면 마음껏 채찍질을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저는 열린 오픈 마인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여러 가지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